안녕하세요. 트레이딩룸의 카도입니다. 오늘은 제가 공부하는 방식이라던가 이런 것들 좀 디테일하게 너는 그래서 어떻게 공부하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궁금하신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지 이런 걸 좀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한 가지 전제는 좀 깔고 할게요. 뭐냐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궁금해한 는 크게 두 가지는, 첫 번째는 이제 트레이딩 스킬일 거고, 두 번째는 시장을 보는 눈이에요. 그러니까 뭐 종목을 보는 눈일 수도 있고 전체 지수를 보는 눈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에 관련해서는 뭐 아이디어라던가 좀 시나리오를 쓰는 능력 이런 것들을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요거는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모두 축구 선수라고 가정을 했을 때 모두가 이강인처럼 될 수 있을까요? 무슨 뜻이냐면요, 어느 정도의 창의력이 필요하다는 뜻이에요. 이강인 선수가 패스하는 걸 보면은 약간 저 길이 돼? 약간 이런 패스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창의력이라는 거를 좀 갖고 있어야 이게 된다. 근데 이 창의력이라는 거는 몇 가지가 좀 동시에 필요한데, 일단 첫 번째로는 경험이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좀 다양한 거에 대한 경험이랑, 두 번째로는 좀 종합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고가 필요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재능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노력으로 완성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 정도 재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종합적인 사고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한 방에 이게 되긴 힘들어요. 이강인 선수가 스페인에서 뭐 발렌시아라던가 뭐 마요르카에서 뛴 기간이 어느 정도인데, 그리고 우리 그 이강인 선수 어릴 때부터 봤잖아요. 슛돌이 때부터. 그 선수가 축구를 한 기간이 어느 정도인데, 그 정도의 패스 실력, 그 정도의 창의력이 발휘되기까지는 꽤 긴 시간이 필요한 거고요. 여러분들도 주식시장에서도 그런 창의력이 발휘되기까지는 꽤 긴 시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특히 뭐 종목 관련된 거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특정 뭐 어떤 종목이라고 제가 예시를 들지는 않겠으나, 뭐 제가 좀 먼저 아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 스터디를 통해서 아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정보의 최우선 수혜를 받는 경우, 이런 경우에서는 저는 사실 만약에 이게 범법적인 부분으로 갈 것 같다라는 우려가 있으면 매매를 안 하긴 하는데, 요런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요렇지 않더라도 좀 직간접적인 루트를 통해서 좀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 이 직간접적인 루트를 통해서 네가 어떻게 정보를 많이 얻느냐, 그냥 많은 사람이랑 전 대화를 나눕니다. 특히 좀 높은 자리에 있는 분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랑 보통 어느 자리에서 우리가 대화를 하게 되느냐, 공을 친다거나, 그리고 가끔 뭐 지인들과 함께하는 술자리에서 좀 사람들을 소개받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뭐라 해야 될까요? 나름의 인맥 관리, 그리고 나름의 좀 외향성을 좀 띄려고 하는 편이에요, 저는. 요런 과정에서 좀 공부를 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사실 여기서 먼저 알게 되는 게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먼저 뭐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듣지 않더라도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뭐 A라는 기업에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갑자기 묘하게 엄청 바빠졌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바빠졌다라는 거는 둘 중에 하나예요. 회사가 안 좋거나 너무 좋거나. 실제로 차량 딜러들이 이런 경우가 있대요. 그 차 회사, 그러니까 코스닥 상장사인 모 B 기업의 오너가 갑자기 차를 마이바흐로 바꿨어요. 그럼 실제로 그 회사에 사는 경우가 있대요. 그 회사의 주식을 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너무 안 좋거나 너무 좋거나 이럴 때 스터디를 해서 조금 더 종목을 보는 눈을 키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어느 정도는 첫 번째로 노력 플러스, 이건 이제 경험이겠죠. 그리고 어느 정도의 재능 5월 노력, 이거는 제가 뭐라고 하기 힘들 것 같아요. 좀 통합적으로 보는 눈이 필요한 거니까. 그리고 어느 정도의 외향성을 갖추면 이 눈이라는 거는 자연스럽게 길러질 수 있다. 그래서 좀 많이 밖으로 나가서 좀 대화를 많이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특히 저는 뭐 지금 있는 곳이 한국의 제일 좋은 학교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기술적인 부분에서 간접적으로 얻어가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덕에 조금 수혜를 받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는 저도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대한 그거를 좀 썰로 풀어드리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 트레이딩 스케일 관련해가지고는 사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부족하고, 저도 저 나름대로 어느 정도 정립을 하고 그러고 있었다고 하지만, 실제로 보다 보니까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저는 뭐 몇 군데의 카페들이나 뭐 이런 데 이용하는데, 제가 좀 늦게 알게 돼서 좀 너무 아쉬운 것 중에 하나가
그 나주다라는 국내 최대의 카페죠. 여기에 고수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의 타점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고요. 그리고 그분들의 매매를 좀 더 분석을 해보고, 그래서 이분들이랑 나랑 도대체 어떻게 다른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고 있고요. 그거 외에 트레이딩 스킬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어느 정도 컴퓨터의 도움을 받습니다. 지인들 중에 이런 알고리즘이라던가 이런 거를 좀 잘 다루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분들한테 제 매매 타점들을 전부 공유하고 그걸 알고리즘화를 시켜서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알고리즘들이 어떻게 수익률이 나오고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해요. 그런 다음에 그 알고리즘이 시장 기대 수익률 대비 너무 떨어진다거나 혹은 뭐 어떤 특정 종목을 매매했을 때 특정 종목에 대한 기대 수익률 대비 너무 떨어지거나 그러니까 뭐 어찌됐든 그 매매 수익이 나쁘다라고 판명이 되면 제 기준에서 그 매매 수익이 안 좋다라고 판단이 되면 조금씩 고쳐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작업을 저는 꾸준히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보기에 야 쟤는 연습한 거에 비해서 많이 늘었다 혹은 나이에 비해서 많이 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게 이거는 제가 비교적 최근 알았으니까 제가 이 나주다라는 카페를 안 게 지금 이제 1년 좀 안 됐는데 1년 정도 동안 이 여기를 분석을 해왔으니까 요거는 그렇다 쳐도 요거의 도움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름대로의 좀 어떻게 하면 트레이딩 스킬 알고리즘이 좋아지는지 이런 거를 좀 제가 체계적으로 좀 정리를 해서 한번 영상을 제작해 보려고 합니다. 실제로 수익률이 조금 더 좋아지는 방식이나 기대 위험이 낮아지는 방식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아직 제가 그 최적화 알고리즘을 못 찾아서 그런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찾아지는 대로 점점 뭐 좋아지거나 나빠지거나 이거는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찾아지는 대로 좀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리고 한 가지 좀 신법 관련된 부분인데 많은 분들이 이제 너 멘탈 관리 어떻게 하냐 그리고 항상 오르냐 아니에요. 저는 항상 옳지 않아요. 왜냐면 제가 알고리즘으로 돌려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틀린 매매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거의 비율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성공률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이거의 비율을 낮추는 연습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뭐 이야기를 할 때 뭐 약간 좀 다소간에 뜬구름 잡는 이야기라던가 이런 식으로 들릴 수도 있는 건 뭐냐면 저도 아직도 확신이 없고 그리고 이 성공률 낮추는 연습을 하고 있는 과정인 거고 그리고 저도 이 최적화 알고리즘을 통해서 조금 더 좋은 알고리즘으로 나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어떤 계열에 있는 사람이건 그러니까 뭐 실제로 대학 교수들도 계속 공부를 하고 그리고 축구 선수들도 뭐 아무리 S급 선수라도 계속 연습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계열에 있는 사람이건 최고 정점을 찍어봤던 사람이라도 더 연습하면 더 나아질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직 저도 설명하기엔 부족한 부분들도 있고 실제로 이론적으로는 제 생각엔 이런데 이거를 확증하지 못한 거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좀 이야기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종목 찾아볼 때요. 팍스넷 같은 경우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심도 깊은 창의력을 발휘해서 종목들을 찾아놔요. 그런데 그 종목들이 항상 맞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윤석열 테마주라고 했는데 막상 까보니까 이낙연 테마주였던 경우도 있고요. 이런 경우가 되게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도 한번 살펴는 보시되 직접 검증하시는 시간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트레이딩룸의 카드였고요.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